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관광객 살해 사건 피의자가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 2명도 현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짧은 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관광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B씨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정읍의 거주지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남으로 이송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B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밤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고 통 안에는 한국인 남성 관광객 A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 7일 A씨의 어머니에게 모르는 남자가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밭,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을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이 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당국이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2일 방콕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A 씨는 3일 새벽 2시쯤 다른 한국인 2명에 의해 차에 태워져 파타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픽업 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다가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지 경찰은 잠수부를 투입해 저수지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B씨가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계속 긴밀히 태국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입국해서 지금 긴급 체포 이 용의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한편 태국 PBS 방송 등에 따르면 발견된 A씨는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용의자 3명은 모두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체 훼손 시기를 확인하는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형 목사가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목사는 조사에 앞서 자신에게 촬영 원본 영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잠입 취재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에게 촬영 원본 영상과 김 여사와의 SNS 대화 내역 등을 요청했는데 최 목사는 자신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료들을 제출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상반된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모든 영상 원본과 또 카카오톡 원본 또 여러 가지 부대 자료들을 다 넘겨줬습니다. 넘겨줬고 저는 소지하고 있지 않고요. 이어 김 여사와 접견 후 작성했다는 A4 용지 6장 분량의 메모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차 접견 때 김 여사와 나눈 대화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메모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촬영한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공개한 것이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그으며 공익적 목적에서 잠입 취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꼽히는 것에 대해선 검찰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를 상대로 가방을 제공한 경위와 목적,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이 관심인 가운데 검찰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경찰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오늘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병 순직 299일 만인데요. 임 전 사단장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고이훈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옵니다. 작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 1사단에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최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사과의 말로 운을 뗐습니다.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고 최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들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사건 당시 자신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검증되지 않는 각종 허위의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는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임 전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현장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4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했을 뿐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상병의 대대장인 이모 중령을 포함 수십 명을 조사해왔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공처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수사는 점차 윗선을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개량형 240mm 방사포와 관련한 현장 시찰에 자주 나서고 있습니다. 유도 기능을 갖춰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 방사포를 거듭 자랑하는 건 대러시아 수출을 노린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성님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주말 이틀간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군수공장들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격무기 생산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저격소총을 직접 쏴보며 세계적 수준의 성능과 위력을 가졌다고 치하했습니다. 이어 개량형 240mm 방사포 차량 공장을 찾아 새로 생산된 차량을 직접 시운전하며 방사포차를 많이 만들어내라고 독려했습니다. 240mm 방사포 무기 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포차를 질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시면서 앞서 김정은은 지난달 말 신형 240mm 방사포탄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한 데 이어 이달 10일에도 이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장에서 지켜봤습니다. 김정은이 이처럼 240mm 방사포 관련 현장을 거듭 찾는 것은 신형 무기의 전력화를 다그치는 목적도 있겠지만 이 방사포를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에도 힘이 실립니다. 향후 예상되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제 무기에 대한 이미지 개선 또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서 김정은이 직접 신형 방사포 생산을 챙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유사시 우리 수도권을 밀집 타격하기 위해 전방에 배치한 기존 방사포는 1980년대 이전에 생산된 것들로 노후화되고 사거리가 짧은 데다 정확도도 낮았습니다. 이에 북한은 방사포 성능 개량에 매달려 올해 2월 유도 장치를 달아 정밀도를 높인 신형 240mm 방사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의 한 무인 점포에 8시간 동안 머물며 음식을 무전 취식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준비해온 잠옷으로 갈아입고 마치 제 집처럼 돌아다녔는데요.
냉장고로 입구를 막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한 남성이 무인 점포로 들어옵니다. 문을 잠근 뒤 조작할 수 없게 도어락에 건전지를 빼고 계산대에 있는 CCTV 코드도 뽑습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먹더니 작정이라도 한 듯 준비해온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제 집처럼 행동합니다. 해가 뜨고 업주가 매장을 찾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냉장고로 입구와 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보더니 앞에 다른 냉동 쇼케이스로 문 전체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때 긴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끝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요. 다칠 수 있어요.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는 41살 A씨. 이날 새벽 2시 15분쯤 무인 점포에 들어온 A씨는 체포될 때까지 8시간 넘게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피해 점포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양심 거울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피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갈 데도 없는 처지에 배까지 고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배가 고프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커피고 라면이고 있는 데를 막 먹은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